어두운 창고 안 무거운 숨소리만 들린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51세 박미경이 벽에 등을 댄 채 떨고 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이강민 사장의 손에는 무거운 망치가.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27억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돼! 망치가 천천히 올라간다. 미경은 비명 소리를 지르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모든 악몽은 3개월 전 그가 이곳으로 첫 출근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밝고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여는 미경.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박미경입니다. 온화하게 미소 짓는 이강민 사장이 그녀를 맞이하며. 박미경 씨죠?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던 그곳 하지만 그곳은 계획된 함정의 구렁이었다. 사연 이어가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작은 건물 첫 출근 준비로 새벽부터 잠 못 이룬 51세 박미경은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6개월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나온 후 그녀가 견뎌낸 시간이었죠. 대학생 딸의 등록금, 밀린 관리비, 통장 잔고는 날마다 줄어들고 매일 밤 불안에 떨며 구직 사이트를 뒤지던 날들. 그 끝에 겨우 잡은 일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박미경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사무실에는 이미 몇 명의 직원들이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 대리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김민수입니다. 김 대리라고 불러주세요. 사장님이 박미경 씨 오신다고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드디어 제대로 된 격리 담당자가 오셨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미경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렸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잠시 후 명품 시계가 빛나는 손목, 빈틈없이 차려입은 정장. 40대 중반의 이강민 사장이 활기차게 들어섰습니다. 성공한 젊은 사업가 특유의 자신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아, 박미경 씨, 드디어 오셨군요. 이력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년 경력의 대기업 회계팀 출신이라니. 솔직히 저희 같은 중소기업에 지원하실 줄 몰랐거든요. 이강민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미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말 큰 인재를 모셨어요. 칭찬에 익숙하지 않은 미경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잘린 후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그녀에게 이 말들은 달콤한 위로였죠. 사장실로 안내받은 미경은 업무 설명을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격리 업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오른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회사 운영 전반에 관여하는 비서 같은 그런 포지션이랄까요? 미경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격리와 비서는 엄연히 다른 직무였으니까요. 그때 이강민이 덧붙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대우는 확실히 해드릴게요. 기본급의 성과급, 명절 보너스까지.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따님 등록금 걱정 많으시죠?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 제도가 있어요. 신청서 드릴게요.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학자금 지원이라니. 다음 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던 그녀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당연한 거죠. 좋은 인재는 회사가 챙겨줘야죠. 처음엔 적응이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일해요. 뭐든 편하게 말씀하시고요. 첫 주가 지나면서 미경은 이곳이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강민은 매일 아침 커피를 건네며 어제 야근하느라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고 점심시간에는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각자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야근할 때는 비싼 중국집 음식을 시켜주기도 했죠. 미경 씨는 따님이 대학생이라고 했죠? 등록금 부담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그렇긴 하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면 되죠. 이렇게 좋은 회사에 들어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걸요. 이강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보기 좋아요. 요즘 사람들은 권리만 주장하지 미경 씨 같은 분이 진짜 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직원들도 미경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점점 적응해 갔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 죄송한데 제 개인 계좌 이체 좀 해주시겠어요? 골프장 회원권 결제가 급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서. 처음에는 가끔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늘어났죠. 미경 씨, 제 명품 시계 수리 맡겼는데 찾아와 주실 수 있어요? 제 여자친구 생일 선물 좀 골라주세요. 여자 눈으로 봤을 때 뭐가 좋을까요? 입사 3주차가 되자 격리 업무보다 이강민의 개인 심부름이 더 많아졌습니다. 개인 쇼핑, 데이트 장소 예약, 심지어 애완견 미용실 예약까지. 미경은 조금 의아했지만 적응 기간이니까 사장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니까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 점점 이상했습니다. 회사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뭔가 숫자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보였죠. 그리고 어느 날 퇴근 시간 김 대리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적응은 잘 되세요? 사장님이 개인적인 일을 많이 부탁하시는 것 같던데. 아, 괜찮아요.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요. 사장님이 절 믿고 맡기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은걸요. 김 대리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상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경은 그의 표정에서 묘한 걱정을 느꼈지만 새로운 직장에서의 안정감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의 실업, 그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경은 딸 어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진아, 엄마 새 직장 정말 괜찮아. 사장님도 좋으시고 직원들도 다 친절하고. 다행이다, 엄마. 그동안 밤마다 걱정하시는 거 다 봤어요. 이제 좀 편해지셨네요. 응, 다음 학기 등록금도 회사에서 지원해준대. 어진이 덕분에 엄마가 힘낼 수 있어. 전화를 끊으며 미경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다는 안도감이 모든 걸 덮어버렸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 대리의 그 걱정스러운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사 장부의 이상한 숫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강민의 친절한 미소 뒤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 평범해 보이는 시작이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갈 거라는 사실을. 입사 한 달이 지나면서 미경의 업무는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강민은 회사 업무보다는 개인적인 일들을 자주 부탁했습니다. 미경 씨, 제 골프장 예약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승마클럽 월회비도 납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미경은 이강민의 사치스러운 취미 생활에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어요. 요트, 제트스키, 고급 외제차까지. 중소기업 사장치고는 상당히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경이 회계 업무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회사 장부와 실제 은행 잔고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꼼꼼한 성격의 미경은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 봤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계산이 안 맞는데.
그때 김대리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장부 정리하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싶어서. 김대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 씨, 그런 거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사장님이 좀 예민해 하시거든요. 예민해 하신다고요? 회계 쪽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것저것 묻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전에도 김대리는 말을 흐렸지만 미경은 그의 말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서 미경은 예전 직장 동료인 정 선생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새 직장은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그런데 정 선생, 좀 이상한 게 있어. 사장님이 개인적인 일을 너무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 정 선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일들인데? 미경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개인 계좌 관리, 사치품 구입, 각종 개인적인 업무들까지. 미경아, 그거 좀 이상한데? 회계 직원에게 그런 일까지 시키는 건 일반적이지 않아. 더군다나 회사 장부에 문제가 있다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조심하는 게 맞아. 특히 돈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집에 돌아온 미경은 정 선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동안 느꼈던 작은 의문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미경은 이강민의 기분이 좋지 않음을 눈치챘다. 평소와 달리 직원들에게 말을 거의 걸지 않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도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뭐, 또 연체됐다고? 분명히 납부했다고 했잖아. 이강민은 전화를 끊은 후 책상을 탁 치며 짜증을 냈다. 미경은 처음 보는 그의 모습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혹시 사장님이 뭐라고 하신 건 없죠? 아니요, 왜요? 아, 그냥요. 요즘 회사 상황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요. 어떻게 어려우신데요? 김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월급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번 달이 벌써 일주일째. 그리고 사무실 월세도 좀 밀렸다고 들었어요. 미경은 충격을 받았다. 회사가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사장님은 골프도 치시고 요트도. 그게 문제죠. 겉으로는 잘 나가는 척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순간 이강민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김대리는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고 미경은 복잡한 마음으로 오후 업무를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이강민이 미경을 불렀습니다. 미경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사장실에서 이강민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요즘 회사 일에 적응은 잘 되시죠? 네, 덕분에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회계 업무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이상한 부분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직원들과 얘기하시기 전에 말이에요. 미경은 그의 말에서 묘한 압박감을 느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경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시작이 점점 불안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입사 2달째가 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 이강민이 미경을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고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 씨,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미경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다. 혹시 회계 업무에서 실수가 있었나 걱정이 되었다. 회사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대출이나 투자 유치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이강민은 서류를 미경 쪽으로 밀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은행에서 회사 신용도를 평가할 때 임원진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미경 씨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가요? 형식적으로 임원 등재를 해주셨으면 해요. 물론 실제 임원 업무를 하시라는 건 아니고 서류상으로만요. 그러면 회사가 대출받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미경은 서류를 들여다봤다.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였다. 이게 왜 필요한 건가요? 임원보험이에요. 회사가 큰 대출을 받으려면 임원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거든요. 미경은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확인했다. 월 보험료가 상당히 높았고 사망보험금도 상당한 액수였다. 사장님, 이 보험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당연히 회사에서 내죠. 미경 씨가 부담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 일이 성사되면 보너스도 따로 드릴게요. 2천만 원 정도로요. 미경의 눈이 커졌다. 2천만 원은 그녀에게 상당히 큰 돈이었다. 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면 마다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다른 직원들도 가입하나요? 네, 김대리와 박 과장도 이미 가입되어 있어요. 미경 씨만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을 듣고 미경은 조금 안심이 되었다. 혼자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볼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은행 심사 일정상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답을 주셨으면 해요. 집에 돌아온 미경은 딸 어진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엄마, 그런데 그 보험 수익자가 누구예요? 미경은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다. 수익자는 회사로 되어 있었다. 회사네. 아마 대출 담보 목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회사에서 그런 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진은 법학과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다. 걱정하지 마. 다른 직원들도 다 가입되어 있다고 하시던데. 주말 동안 미경은 계속 고민했다. 2천만 원의 보너스는 정말 절실했지만 어진의 말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한 미경은 김대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김대리님, 혹시 임원보험 가입하셨어요? 김대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아, 네. 왜요? 저도 가입하라고 하시는데 괜찮은 건가요? 김대리는 주변을 둘러본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경 씨,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일이니까요. 그의 애매한 대답에서 미경은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에 이강민이 답을 재촉했다. 미경 씨, 결정하셨나요? 은행 약속이 내일이라서요. 미경은 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생각하며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이 일이 끝나면 회사도 안정되고 미경 씨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서류에 서명을 하면서도 미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그 불안감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진과 통화하면서 미경은 말했다. 어진아, 엄마가 좀 큰 결정을 했어. 회사 일인데.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게. 너무 걱정하지는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뭔가 큰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한 지 한 달이 지난 토요일 아침, 미경은 평소와 같이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강민 사장의 전화였습니다. 미경 씨,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무슨 일인가요? 지금 청평에 와 있는데 보트에 넣을 기름을 차에 두고 온 것 같아요. 휘발유 좀 갖다 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은 잠시 당황했다. 토요일에 개인적인 일로 청평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사장님, 그런데 제 차 열쇠는 사무실에 있어요. 제 차로 와주세요. 휘발유 5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미경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보너스 이야기도 있었고 새로운 직장에서 좋은 인상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청평 마리나로 오시면 돼요. 제가 위치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음식도 좀 싸서 와주세요. 여자친구랑 함께 있어서요. 전화를 끊고 미경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점점 과도해지고 있었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죠. 사무실에서 이강민의 차 열쇠를 찾은 후 주유소에서 휘발유 5통을 구입했습니다. 추가로 뒷좌석에 여분으로 2통을 더 넣었죠. 그리고 근처 음식점에서 음식도 포장해서 청평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을 달려 청평 마리나에 도착한 미경은 이강민을 찾았어요. 그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미경 씨, 수고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휘발유 다 가져왔어요. 뒷좌석에 2통 더 있고요. 그런데 이강민의 다음 말에 미경은 황당했어요. 아, 미경 씨. 그런데 휘발유가 필요 없어졌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했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죄송해요. 다시 가져가 주실 수 있을까요? 미경은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와버린 상황에서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무거운 휘발유 통들을 차에 싣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는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간신히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상하네. 올 때는 괜찮았는데. 출발한 지 5분도 되지 않아 트렁크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 미경은 급히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순식간에 차 뒷부분에서 불이 났습니다. 트렁크에 있던 휘발유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졌어요. 불이야, 불이야.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고 소방차가 빨리 도착해서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소방관이 미경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이 났을까요? 정확한 원인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전기계통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행히 빨리 피하셔서 큰 사고는 면했네요. 집에 돌아온 미경은 딸 어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그거 너무 위험했잖아요. 혹시 사장님이 차 상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그것도 자기 차인데. 엄마, 이거 좀 이상해요. 왜 하필 휘발유를 그렇게 많이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가져가니까 필요 없다고 하고. 어진의 말에 미경도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이강민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차에 불이 났어요. 다행히 저는 괜찮은데. 이강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요? 크게 다치신 건 아니죠? 네, 다행히 빨리 대피해서 괜찮아요.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회사에서 병원비 다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강민의 반응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 선생과 만난 미경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아, 이거 정말 이상해. 우연치고는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잖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 하지만 설마. 요즘 세상에 조심해서 나쁠 것 없어. 특히 그 보험건도 그렇고. 집에 돌아온 미경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이강민이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것 같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량 화재 사건 이후 미경은 이강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봤지만 마음속으로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경은 회사 업무를 정리하다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회사 지출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강민의 개인적인 지출이 회사 계정에서 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골프장 이용료, 요트 유지비, 승마클럽 회비까지 개인적인 취미 활동비가 모두 회사 경비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금액이 상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적인 지출을 회사 경비로 쓰다니. 이게 맞나? 미경은 몇 번이나 확인해 봤지만 분명했습니다. 회사 재정은 어려운 상황인데 사장의 개인적인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아, 그냥 장부 정리하는데 김 대리님, 혹시 월급 언제쯤 나올까요? 김 대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글쎄요. 이번 달도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사장님이 큰 계약 하나 성사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게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큰 계약이요? 네,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 중요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미경은 혼자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회사의 재정 상황, 자신에게 가입시킨 거액의 보험, 그리고 의문의 차량 화재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 선생의 전화였습니다. 미경아, 어떻게 지내? 그 후로 별일 없지? 선생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저녁 시간 정 선생과 만난 미경은 그동안의 의심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데? 특히 그 보험 가입건하고 차량 화재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고. 미경아, 내 안전이 가장 중요해. 혹시라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겠어. 하지만 지금 그만두면 딸 등록금은 어떻게 하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아직 3개월은 더 일해야 하는데. 정 선생은 미경의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했지만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 돈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할 수 있어. 집에 돌아온 미경은 딸 어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진아, 엄마가 지금 고민이 많아. 무슨 일이에요, 엄마? 미경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진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엄마, 이거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특히 그 보험건은. 어진이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 네. 법적으로 봐도 수상한 부분이 많아요. 보험 수익자가 회사라는 것도 그렇고 임원도 아닌 사람을 임원으로 가입시킨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법학과 교수님께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다음 날 출근한 미경은 이강민의 행동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전화를 자주 받았고
통화 내용도 긴장된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겁니다. 이강민은 전화를 끊은 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미경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미경 씨, 요즘 업무 적응은 잘 되시죠? 네, 덕분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회사 재해 같은 거 받으신 적 없으시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경은 당황했어요. 아니요, 왜 그런 질문을? 아, 그냥요. 요즘 경력 있는 분들 스카우트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해서요. 미경 씨 같은 분은 어디서나 환영받으실 텐데. 이강민의 말은 친근하게 들렸지만 미경에게는 뭔가 확인하려는 의도로 느껴졌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여기가 좋은데요. 다행이네요. 저희도 미경 씨가 오래 함께 했으면 하거든요. 그날 오후 어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교수님께 상담받았어요. 엄마 상황을 얘기했더니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야? 그 보험 가입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리고 만약 정말 나쁜 의도가 있다면 어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던 일단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요. 미경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행동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의심들을 무시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고민했어요. 과연 이강민이 정말 위험한 사람일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후 금요일 오후 미경은 이강민이 외출한 사이에 사장실 정리를 부탁받았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중 책상 서랍에서 우연히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보험금 수령 절차 마이너스 사고 후 6개월. 미경의 손이 떨렸다. 그 메모에는 보험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하단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M 대체 직원 면접 일정 10월 둘째 주. M은 분명히 자신의 성인 박의 피가 아닌 미경의 M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10월 첫째 주였죠. 미경은 서둘러 핸드폰으로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기까지 몇 번이나 시도해야 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강민이 돌아온 것이었죠. 미경은 재빨리 메모를 원래 자리에 놓고 서류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미경 씨, 정리 잘 되어가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이강민은 미경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눈치챈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런데 미경 씨, 월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물품 창고에서 자료를 좀 정리해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품 창고요? 네, 계약 관련 서류들이 거기 보관되어 있어서요. 다른 직원들은 다 외근 나갈 예정이라 미경 씨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미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몇 시쯤 하면 될까요? 오후 3시쯤? 그때면 사무실이 조용할 거예요. 퇴근 후 미경은 곧바로 어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진아, 엄마 큰일 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미경은 발견한 메모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어진은 충격을 받았죠. 엄마, 이건 정말 위험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그 메모가 증거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창고에서 만나자는 것도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래도 혹시 오해일 수도 있고. 엄마, 지금이 오해인지 확인할 때가 아니에요. 안전이 먼저라고요.
어진의 간곡한 설득에도 미경은 망설여졌습니다. 만약 오해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미경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 선생에게도 상의했지만 답은 명확했죠. 미경아,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피하는 게 맞아. 직장은 다시 구할 수 있지만 생명은 하나뿐이야. 일요일 저녁, 미경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월요일에는 회사에 가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대신 아침에 전화로 몸이 아프다고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월요일 아침 일찍 이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꼭 와주셔야 해요. 사장님, 죄송한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셔야 할 정도로 심한가요? 오늘 계약건이 정말 중요해서요. 이것만 끝나면 회사도 안정되고 미경 씨 보너스도 드릴 수 있어요. 이강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박함이 있었다. 그래도 오늘은 미경 씨, 제발 도와주세요. 1시간만 와서 도와주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서류라서요. 미경은 갈등했다. 혹시 정말 중요한 업무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모두 외근이라고 했으니 나만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기에 마음이 약해졌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잠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어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절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엄마가 말씀하시기로는 다른 직원들 다 외근이라고 했잖아요. 어진은 간절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정말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지만 미경은 이미 약속을 했고 혹시라도 오해였을 경우를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1시간만 다녀올게. 혹시 모르니까 너한테 계속 연락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조심할게. 오후 2시 30분, 미경은 회사로 향했다.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녀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미경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층의 사무실들도 대부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4층 사무실에 올라가니 정말로 아무도 없었죠. 이강민만이 사장실에서 나오더니 그녀를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미경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몸은 좀 어때요? 네, 괜찮아요.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품 창고에 중요한 계약서들이 있어요. 내일 미팅 전에 정리를 해야 해서요. 이강민은 미경을 물품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는 사무실 안쪽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어요. 창문은 있었지만 4층이라 밖으로 나갈 수는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 상자들 안에 서류가 들어있어요. 연도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상자와 선반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상자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민은 잠시 후, 저는 전화 한 통 받고 올게요. 계속 정리해 주세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도 이강민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진에게서 안부를 묻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연락 주세요. 미경은 답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창고 안에서는 핸드폰 신호가 약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기 위해 창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왜? 미경은 문고리를 돌려봤지만 문이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잠근 것이었죠. 사장님, 사장님. 미경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진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인 것일까? 사장님, 문이 잠겼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죠. 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신호가 너무 약해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지만 이강민은 나타나지 않았고 미경은 점점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민이 들어왔는데 그의 손에는 무거워 보이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미경 씨, 수고했어요. 이강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위협적이었죠. 사장님, 문이 잠겨서. 네, 제가 잠갔어요. 미경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강민의 표정에서 평소의 온화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경 씨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메모 본 거 알고 있어요.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아무것도.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그 보험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27억이에요. 그 돈이면 회사도 살리고 제 빚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이강민이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미경은 벽에 등을 댄 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할게요. 너무 늦었어요. 이미 의심받고 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때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이강민이 재빨리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어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다. 이강민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미경은 희망을 품었어요. 어진이 경찰에 신고했다면 곧 누군가 올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강민은 더욱 급해졌죠. 이제 정말 시간이 없네요. 그가 들고 있던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망치였습니다. 사장님, 안 돼요. 미경은 간신히 몸을 피했고 망치가 벽에 부딪히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미경은 필사적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물건을 집어 던지며 저항했습니다. 이강민은 다시 망치를 휘둘렀어요. 이번에는 미경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미경은 바닥에 쓰러졌고 이강민이 다시 망치를 들어 올려 내리려는 그때 경찰이다. 문 열어.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강민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는 망치를 내려놓고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사고였어요. 제가 실수로. 하지만 이미 늦었죠. 문이 부서지며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손들어. 경찰관들이 이강민을 제압했습니다. 미경은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고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미경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어진이 뛰어들어와 미경을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강민은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고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미경은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어깨에 타박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미경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보험 가입 강요, 차량 화재 사건, 발견한 메모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따님이 신고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담당 형사는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이강민은 회사 경영난 때문에 거액의 보험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비슷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박미경 씨의 경우가 가장 거액이었어요. 며칠 후 이강민의 추가 범죄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차량 화재도 그가 미리 장치를 해놓은 것이었고 다른 직원들의 보험금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요. 어진은 어머니 곁에서 아직도 후들후들 떨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끝났어. 미경은 딸을 안으며 서로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한 달 후 미경은 새로운 회계 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의 소개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미경 씨, 우리 사무소에 오신 걸 환영해요. 경력도 뛰어나시고 무엇보다 성실하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새로운 사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따뜻하면서도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회계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어요. 개인적인 업무를 부탁받는 일도 없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건전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미경은 어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새 직장은 어때요? 정말 좋아. 이번엔 제대로 된 곳 같아.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엄마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 했는데. 어진이가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두 모녀는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하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럴게. 이제는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긴 것 같아. 몇 개월 후 이강민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미경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동안의 경험을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위험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명백한 범죄입니다. 검사는 이강민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강민은 끝까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그는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재판이 끝난 후 미경은 법원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어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1년 후 미경은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판단하는 능력도 생겼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는 직감도 발달한 것 같았습니다. 미경 씨, 이번 달 실적이 정말 좋네요. 덕분에 우리 사무소 평판이 더 좋아졌어요. 새로운 사장은 미경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성실함이 정말 돋보여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어느 날 저녁 미경은 정 선생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끼쳐. 정말 아슬아슬했잖아. 맞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잘 이겨냈네. 미경이가 일이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강해서가 아니라 어진이 때문이었어요. 딸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일들을 회상하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사람을 믿되 의심할 줄도 알아야겠더라고요. 그게 맞아. 특히 우리 나이에는 더더욱 조심해야 해. 집에 돌아온 미경은 어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직장 생활은 어때요? 정말 좋아.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들이야. 다행이에요. 그때 일 이후로 계속 걱정됐거든요. 어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어진이 덕분에 제대로 된 삶을 찾은 것 같아. 정말 고마워. 엄마가 강하셔서 가능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한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친 거야.
사람은 누구나 위기가 오면 생각보다 강해지더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미경은 베란다에서 야경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무서운 경험이었지만 그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죠. 사람을 보는 눈,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힘을 키울 수 있었던 거죠. 미경은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안전하고 정직한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딸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미경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였다. 이제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위험했던 그 시간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앞으로는 어진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을 만들며 잘 살아가고 싶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안심하며 잠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박미경의 이야기, 정말 아슬아슬했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딸과 함께 위기를 극복한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지만 조심해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관련되면 더욱 신중해야 하는 법이죠. 이상한 느낌이 들 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은 매일매일 웃는 일들의 연속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